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경영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은 임원들이죠. 뭐 전무나 본부장이나 이사나 감사나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사장과 함께 조직을 이제 리딩해 나가는 그런 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영진이라 그러면 전체 어떤 동반자, 어떻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임원을 보면, 경진을 보면, 소위 이제 직장인의 어떤 꽃, 뭐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어떤 꿈, 뭐 이렇게 이제 통상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원이 되기도 이제 힘들다는 그지만, 동시에 임원이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그 대가로서 보상, 향유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임원들에 대한 기대도 이제 많이 크고 또 큰 역할도 또 주어지고 뭐 그런 지위에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굳이 뭐 대리인 비용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좀 조직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정적으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불행히도 이제 혁신이 필요한 그런 조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 경영 혁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진이 있고 임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훌륭한 임원들이 있어서 기존의 조직을 잘 리딩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사장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서 혁신이 아니라 개선만 열심히 하면 이제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임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의 상황이라서 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역량은 충분하지만 어떤 사상의 전횡으로 인해서 그 역량을 제대로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이제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양자가 결합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겠죠. 그리고 그게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오랫동안 그런 이제 문제가 누적이 된 요즘 이제 시체말로 적폐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장의 전횡으로 해서 역량이 키워지지 못했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게 역량 문제든 아니면 뭐 여건 문제든 하면 이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에 반대는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임원이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알아서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대로 이제 제대로 된 임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시키는 대로 이제 일하는 임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선임된 비전문 경영인이 이제 조직의 수장으로 왔는데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뭐 태도나 혹은 그런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임원과 사장이 이제 공동 책임인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좀 경험에 의하면 어느 한 임원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몇몇이 이제 사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좀
수차례 했는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제 뭐 다른 건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좀 난감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뭐 직원들의 평에 의하면 그 대상 임원이 그래도 역량이 그 제일 좀 뛰어나다. 뭐 그거는 좀 팩트니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감히 일개 직원이 사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이제 팩트 정도만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웃으면서 이제 전체 임원 다 그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기가 그기지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도토리 키재기다 뭐 그런 이제 투에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그냥 부수단 불러서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임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시키는 대로 할 거라면 그냥 대책만 이제 뭐 늘어나는 거지 굳이 직접 이제 그 실무 이제 부수장한테 바로 이 다이렉트로 지시를 하면 빠른데 뭐 정부를 거쳐서 본부장을 거쳐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지만 뭐 그분들이 이제 다 사장님 뜻에 맞는 수준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는 기존에 30년 동안 직장에서 배우고 열심히 한 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난감해 하시겠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부임할 때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임원은 필요 없고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한다는 게 그냥 뭐 일반 부수장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임원이 아니다. 임원 수준에 맞게끔 알아서 잘해라. 적어도 내가 볼 때 쟤는 고수야. 뭐 이 정도 평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하시던가. 뭐 아니면 그 뒤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후임 사장이 올 테니 후임 사장한테는 그래도 제대로 된 뭐 그런 임원을 물려준다는 생각 하에서 틈틈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서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던가. 뭐 그런 걸 하셔야지. 그거를 안 하시면서 갑자기 평을 그렇게 하시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알아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아서 일한다는 게 눈치껏 일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온 비전문 경영인의 입장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달라졌을 때 이제 사장이 이제 그거를 케어해주지 못하면 이제 밑에 있는 임원으로서는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반자가 못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쭉 보면 이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양 문제를 이제 좀 사장이 비난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그 판단들을 이제 빨리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어차피 이제 경영진은 비록 그게 전임 사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경영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체를 한다고 해서 또 갑자기 또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량 개발이죠. 그 역량 강화죠. 예.
적재적소를 할 때 사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적재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조직에서는 적소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적재를 갖다 붙이는 이제 찾아서 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 핵심 부분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이나 어떤 그 뭐 소질이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거기에 맞는 자리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재가 사실 앞에 있는 적소 적재가 아니라 적재 적소가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혁신이 필요한 이제 조직이다 보니 적재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인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판단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제 해결 역할을 부여를 한 거죠. 원래는 임원이라 그러면 자기 맡은 부문을 이끌고 책임을 지고 뭔가 이렇게 그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해서 완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원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적재 수준에 맞춰서 이제 문제 해결 역할을 이제 부여하는 쪽으로 이제 이쪽 그 책에 있는 사장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임원회의의 일원이다 이거죠. 어떤 본부의 수장이나 어떤 부문의 어떤 리더가 아니라 임원회의의 하나의 멤버로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 역할을 주고 있죠. 이 문제 해결 역할은 사실은 어떤 직원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팀장이 해결해야 되고 해결 못하면 또 부수장이 해결하고 부수장이 해결 못하면 이제 임원이 해결하는 이제 이 구조에서 나오시는 거고 그게 자기 조직화 경영의 어떤 그런 기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물론 임원이 만약에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면 혁신을 하지 않았을 거고 개선을 했을 거고 그럼 개선을 했다 그러면 자기 조직화 경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역할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걸로 이제 이 사장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게 동인 문제예요. 동인이 있느냐. 동인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실례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계속 연임이 되고 결국 사장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임기가 있고 임기가 끝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바람직할 수는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목격하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남은 기간이 뭐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혹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내더라도 임기에 특별히 영향이 없는데,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저는 이제 임기로 따지면, 그러면 평직원이 한 30년 남은 평직원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 6개월 남은 사장이 제일 적게 일하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게 조직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임기와 무관하게 포지션이 있고, 또 요구되고 기대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이 또 그걸 보고, 또 그걸 또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제 공감이 되지 않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성과가 좋고 일을 잘하면 역량이 있으면 계속 일임을 시키는 게 맞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역량 기준이 뭐냐? 삼성전자의 임원만큼 하면 연임을 시켜주고
뭐 사장까지 주는 게 맞다. 과연 그게 그러면 삼성전자 임원만큼 공기업이 임원이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그럼 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임원 중에 뭐 적어도 20% 정도는 계속 연임을 하자. 계속 이제 그 평가를 해서 보호 중에서. 그럼 결국은 그것도 20% 되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또 이 그 정치화라든지 뭐 조직 분위기가 또 이상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으로서 이제 이 사장, 책에 있는 사장이 이 채택한 방안은 역사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에 맡기는 거죠. 공개해서 역사에 맡겨서 그 역사로 이제 스스로 동인이 되도록 하는, 되게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동인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있는 그 사장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면 상당히 이제 스펙이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역사로 남겨진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맥락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없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에세이 같은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주간 단위로 계속 다 공개를 하고 세밀하게 공개를 하고 그것들을 다 묶어서 테이블을 할 때는 자기 어떤 그런 그 회고록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그분이 퇴직하고 난 뒤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후배들이 다시 불러서 강의도 듣고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런 역사나 평가가 동일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역사서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야심차게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 역사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직원에게는 어떤 동기,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그런 모티베이션은 뭐랄까요? 어떤 이렇게 격려하는, 야, 네가 이런 걸 했어. 정말 자랑스러워야 돼. 이거이면서 임원에게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스스로 조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끔, 그 다음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직이나 후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거기에 적어도 실망을 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하면 그걸로 이제 앞서 말한 회고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제 동인 문제를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사실은 이제 산에 나무를 심는 혹은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장의 임기 내에 그 인재를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나중에 그게 다음 사장이든 또 그 다음 사장이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위한 투자인 것이죠. 그래서 대상 자체는 임원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팀장 같은 혹은 그 일반 밑에 있는 직원이 이제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서적 방법은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물론 필요하다면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타산지성입니다. 아니면 이제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산지석으로 이제 본보게 될 것이고, 잘할 경우에는 이제 롤 모델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있는 타산지석과 롤 모델인 것이죠. 임원들을 대상으로 요구 역량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교육을 할 수도 기회도 줍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에는 롤 모델이 되고,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배들한테 이제 타산지석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이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역량 강화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대상인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임원이 아닌 그 직원에 대한 대상인데,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이제 임원 이외의 경우를 많이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이제 사장이 떠나면서 후임 사장을 누구를 지명을 했나 그러면, 경리를 담당했던 20, 30년째 경리만 담당하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와 이제 경리 쪽만 계속 했던 20, 30년 했던 사람한테 이제 사장제를 물려주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라고는 경리와 회계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뭐 평소에 그런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나는 어디 가서 이 감나오라 배나오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는 도저히 역량이 안 되니,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뭘 하고 싶고 나중에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묻고, 그런 거를 맞춰서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사업 관리는 이제 간섭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장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넌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럼 어느 부서에 가고 싶냐, 언제쯤 가고 싶냐. 그러면 그걸 이제 듣고는 그 위에 있는 매니저한테,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싶다고 하니 거기 가서 보내라, 언제쯤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거를 촘촘하게 뭐 격리, 뭐 회계 이런 일을 해서 얼마나 기록을 잘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칼렌더에 적어놓고는 그 때가 되면 이제 전화하는 거죠. 그 매니저한테. 야, 옛날에 내가 6개월 전에 그 친구 어디 보내려고 했는데 보냈냐? 안 보냈냐? 왜 안 보냈냐? 그럼 언제 보낼 거냐? 뭐,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이제 그 일만 한 거예요. 그 사장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대로 이제 흘러만 간 거죠. 그 유지만 옛날처럼 한 거야. 이건 옛날로 달라진 거 없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퇴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장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사장 때에 이제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브스라는 같은 그런 이제 그 전문 매거진에서 이제 인터뷰가 온 거죠.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갑자기 이렇게 계속 정체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키웠냐? 비법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전임 사장 덕분이다. 그 전임 사장이 사람을 키워놨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키웠다. 그래서 나는 그 키운 사람의 그 역량을 그냥 얻어먹기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죠.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보면, 이 책에서 보면 그런 역량 제시하고 막 발휘 기회를 하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공개를 하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적재적소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뭐 인기 투표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롤 모델이 되거나 타산지석이 되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무슨 임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 임원 역량 개발이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누군가는 5년 뒤를 위한, 10년 뒤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걸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시스템으로 막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배우도록 앞서 말한 그 회계, 격리 전문가가 사람을 배치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만 물길만 터줬는데 그게 조직의 역량이 되는 이제 그런 자연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원들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모든 것들이 내 말대로 들어. 근데 내 말 안 들어? 그럼 넌 뭐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경영에서는 이게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잡이는 간략히 말하면 신사업과 기존 사업 혹은 전혀 속성이 다른 사업, 예를 들면 B2B나 뭐 B2C 뭐 이런 같은 게 전혀 속성이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조선 사업과 예를 들면 뭐 식료품 사업 뭐 이런 것처럼 막 전혀 속성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 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임원한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보통의 어떤 그런 리더는 정해진 어떤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조직과 경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뜻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 목표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에게도 이걸 허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허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리더의 자신감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봐라. 임원이 안 되는 길을 주장해서 가봤어. 잘못되면 그것이 바로 이 타산지석이다.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 확신이 안 든다. 자칫 저 길로 가서 성공을 하면 아니라고 한 내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경영 스타일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뭐 이렇게 여러 스타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형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영자의 리더의 스타일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용을 하는 거고 이 허용이 되는 이유는 확신인 것이죠. 만약 이 리더가 양손잡이를 해야 되겠어. 그게 맞아. 라고 했으면 아마 조직을 진짜 양분해서 양손잡이 기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손잡이는 반대하는 임원들이 해봐서 안 되는 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거약 처방 같은 그런 의미의 양손잡이입니다.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아니지만 반대하는 임원들에게 이제 그걸 한번 시도해 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만 그게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타산지석이 되고 그게 작은 실패지만 크게는 더 조직의 어떤 지향점을 하나로 이제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시간이 약간 한 1, 2분 정도 남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책임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나 혹은 뭐 사장도 마찬가지죠.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거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했는데 안 됐어. 그 사람이 중간에 뭐 사퇴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안 되는 걸로 책임을 지죠. 그러면 오롯이 그에 대한 데미지는 조직이,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거는 남아있는 조직원들이, 그 후배들이 다 이제 짊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상이고요. 그렇다고 책임 안 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책임이라는 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조직한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중단을 하거나 다른 데로 전환을 하거나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결과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경영의 한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경영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조직과 경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뭐 군인, 경찰관, 뭐 이런 다 소방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있는 쪽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책임을 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